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안심,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상승 기조는 다음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말, 자, 고용지표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연내는 테이퍼링을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고용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미국 증시 상황들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몸을 좀 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보셔야 되겠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 코스피 거래량에서 개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또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거렸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로 내려앉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상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바닥론에 접근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자, 이제는 9월이라 봐야 되겠죠. 9월의 첫 번째 주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월에 이제 마지막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많은 8월달, 아우 얄미운 8월달,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많이 회복을 시켜서 마무리될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이어서 연속적인 이런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월봉상 음봉이 두 번이나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9월달은 좀 올라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미팅을 좀 가졌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건에는 물가와 고용에서 상당한 진전이 일어나야 된다. 자, 물가는 이제 물론 상당한 진전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용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나타났지만 델타 변이도 더욱더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국면을 보이게 된다면 고용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8월달 고용이 지난달보다 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업지표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지표들이 나쁘게 나타난다면 실질적인 이런 테이퍼링의 시기, 이런 것들은 뒤로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가 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부분들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3%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3%대, 그 전에는 이제 1.36%까지 갔었는데 1.31%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내려앉은 모습이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실질적인 기준금리의 인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좀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스닥 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금리의
상승, 이런 시기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전망치를 이제 1.5% 정도까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5%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망치가 이제 2%대였는데, 이제 1.5%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의 주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민간 고용이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경제지표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경제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주 초반에는 별거 없습니다. 주 초반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주택지표라든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9월 1일날 되면 이제 그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폭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겠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발표가 됩니다. 이제 9월 2일날부터 발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만 3천 건에서 34만 9천 건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다. 뭐 요거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겠죠. 실업수당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고용이 또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테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테이퍼링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용이 좋아져서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11시에 발표되는 것이 이제 팩토리 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장 주문인데요. 공장 주문이 많아질수록 경기는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주가 변동성에는 조금 이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1.5%에서 0.4%로 줄었을 것이다. 즉 공장 주문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조금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날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9시 30분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평균 시간당 수입입니다. 수입은 이제 0.4%, 0.3%,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수입이 조금 줄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논팜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농업과 관련된 그런 고용의 변화 이건데, 이게 이제 좀 감소됐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94만 3천 건에서 75만 건으로 제법 눈에 띄게 줄었을 것이다. 즉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안심권,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봐야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일단 괜찮게 나왔다라면 별로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실업률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5.4에서 5.2로 소폭 이제 줄어들었을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아직 5%대에 있다는 것도 약간은 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1시에 발표되는 것도 ISM 서비스업 지표인데, 이게 이제 수요일날 발표되는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이 훨씬 더 활성화됐죠. 이게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가 64에서 62로 조금 떨어졌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게 나타난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다 기준선 위쪽에 있어요. 즉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데 이 확장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 경기가 약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 또 고용 지표들,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을 그렇게 올가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도 올라오고 분위기도 어려운 국면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있었어요. 먼데이? 네,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작년 10월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작년 10월 이후라면요. 이제 막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갔죠. 아마 10월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마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때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때 다 올려놓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재미없는 횡보라든지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좀 사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는 일단 감히 사볼까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물론 처음에는 뭐 물타기가 들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주식에 자꾸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게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에 있어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 또 뭐 이렇게 좀 기가 죽었다고 해야 되죠. 풀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뭐야? 그럼 여보? 뭐 그러면은 이제 아니야 주식 살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살짝 뒷짐을 빠진다라고 된다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이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 나오고 막 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매수도 많이 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런 분들은 주가가 조정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사야지 뭐 오늘 샀지만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손실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들은 기대감이 있고 막 증시가 상승할 것 같고 뭐 돈만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게 된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지 또 뭐 그냥 악재성 얘기들 막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지금은 주식 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중국의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기가 좀 어렵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이야기가 많으면 시장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뭐 상승 고점을 찍고 막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에는 시장이 전부 다 그냥 좋은 얘기로만 가득 찼거든요. 근데 그럴 때 투자하셨으면 어땠어요? 수익이 안 나왔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나쁜 얘기가 좀 나오고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오히려 싸니까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나오게 되고 또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을 하락시켜야 되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의 8월 7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폭풍 매도를 하면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뭐 내용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망이 나쁘게 전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산업의 경쟁 강도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강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폭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구간에 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바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는 바닥을 잡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완전한 바닥입니까? 아주 그냥 뭐 저점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1차적인 저점 구간 또는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열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라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되었을 때 주가가 많이 싸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 매수하는 포인트들이 유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뭐 증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살펴보게 되면 애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없었다라는 게 또 말이 됩니까?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애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없었다. 야, 기사 이거 쓰기 참 편하네요. 그 다음에 재고조정 사이클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거나 깊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일단 바닥이다. 괜찮다. 삼성전자는 7만원대 초중반, 하이닉스는 9만원대 후반이 주가의 바닥이다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은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완전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믿진 않아요. 그래서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찔러보는 거고요. 여기서 변화가 다시 나쁘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상태에서는 또 기다렸다가 더 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뭐 목표 가격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가가 낮아짐에 따른 그런 어떤 매력도라고 해야 되겠죠.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240조 원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그런 신제품 효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자, 과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려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타기로 와장창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팅을 잔뜩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없던 사람도 지금 사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닥론, 바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일 뿐이지 바닥이다가 아니죠. 바닥이라는 것은 확실히 되려면 일단 이평선도 모여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저점권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잠깐 올라가가지고 뭐 바닥입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재 가격대에서 유지가 잘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이 커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닥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서둘러서 매수하게 되면 조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인 것 같지만 아직 바닥임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참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안심, 파월 의장이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주말에 올라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한층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개인들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증권사의 신용금리도 올라가느냐,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내용도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악성 매도물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또는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또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 속에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일단은 뭐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닥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매수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소량을 가지고 접근하신 다음에 향후의 추이를 관찰하고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물량을 늘려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바닥인 것 같을 때 들어가시면 마음고생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려면 항상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저점 지지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전환이 됐는지, 추세는 바뀌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들어가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대중의 심리적 변화를 무시하면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늘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또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려면 수급 요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수급에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요소의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이놈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아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극에 달했을 때는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그때는 고점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저점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뭐 아직은 주가가 올라서 좋긴 좋지만 불안한 느낌들 많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흐름들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한번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